그러면 우리 메타인지 학습 플랜에 대한 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도대체 이 메타인지 학습 플랜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 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엄마가 우리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실천과 현실 가능한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따가 저희 아이 플랜 짠 거를 이제 예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구체적인 플랜을 적어놓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현실 가능한 계획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제가 경험한 건데요. 저희 아이를 지도하면서 가장 문제가 엄마가 스트레스인 게 문제이거든요. 좀 고민이 많으셨죠. 그렇죠. 맞아요. 생일이 좀 늦어서 저희 아이가 고민하셨죠. 생일이 늦거든요. 그래서 5, 6세 땐 고비가 많았어요. 이제 생일이 늦은 경우에는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의 스트레스에 유아기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엄마의 스트레스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아이와 비교예요. 우리 아이는 꾸준히 하고는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보다 훨씬 더 잘하고 빠른 아이가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엄마가 흔들리게 되고 뭔가 엄마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껴요. 혹시 내가 가배를 안 해서? 그렇죠. 우리 아이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 수준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구체적으로 시기 영역별로 플랜을 짜두면 다른 아이가 툭 튀어나와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는 이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언젠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 그렇죠. 안심하고 아이를 지도할 수 있게 돼요. 사실 저학년 때 아이를 지도할 땐 엄마 스트레스가 적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엄마로서 경험적으로 느꼈던 어려운 점들이 있으셨는데 그럼 여기에서 엄마들도 메타인지가 뛰어난 엄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재력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엄마들을 우리가 보통 엄마라고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메타인지가 뛰어난 엄마는 우리 아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단점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단점을 인정해서 효과적인 지도가 가능하고 이러면 우리 아이 실력이 쌓이겠죠. 그런데 보통 엄마들,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고 정보들이 다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리고 유행 따라서 이 학원이 좋다 하면 그 학원으로 달려가고 또 이 문제집이 좋다 하면 무조건 사는 엄마라면 사실은 엄마와 아이는 지치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시간과 돈도 버리고 사실 쌓이는 게 많지 않아요. 우선은 내 아이의 단점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플랜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해요. 나는 메타인지가 뛰어난 엄마인가? 나는 보통 엄마인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엄마의 메타인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작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내 아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사실은 느낌만 가지고 있을 뿐 엄마들은 보통 잘 알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 알고 있는 것과 정말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를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작은 엄마가 메타인지가 우수한 엄마예요. 근데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죠. 느낌이지 실제로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내가 우리 아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간단히 테스트해볼 방법은 사고력 책 같은 거라든지 최근에 공부하는 책들이 있으면 뒤에 항상 총괄평가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일단 그 총괄평가지를 뜯어서 엄마가 먼저 문제를 다 하나하나 보세요. 그럼 하나하나 보고 우리 아이가 최근에 나랑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또는 문제를 풀었거나 학원을 다녔는데 이 중에 몇 문제 정도 맞을지 한번 예상해 보시는 거예요. 점수를 예상해 보거나 그렇죠. 어느 문제를 맞을 수 있다 없다까지 구체적으로 예상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그렇죠. 그리고 시간도 어느 정도 소요될지 이제 이 정도 두 가지를 예상하신 다음 메모를 해두시고 실제로 아이에게 시험을 풀어보게 하는 거죠. 그럼 엄마의 예상과 굉장히 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엄마가 생각한 예상 점수보다 아이의 점수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그럴 필요는 없고 내가 우리 아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인정.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러기 위해선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하겠구나. 앞으로는 우리 아이를 조금 더 위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구나 하고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면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에 대한 이 엄마의 메타인지를 기르는 어떤 습관
습관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네. 메타인지를 좀 더 기르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를 좀 더 잘 파악하기 위한 엄마의 메타인지 기르는 습관은 네. 일단은 이 습관 자체가 엄마가 아이를 파악하는 자체가 익혀야 되는 하나의 기술이에요. 기술. 타고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자, 그래서 매일 우리 아이를 꾸준히 관찰하셔야 돼요. 그런데 네, 아이를 연습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대신 아이를 지도하면서 다그치거나 화내지 마시고 맞아요. 아이가 하는 걸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관찰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아이가 학원을 다닌다거나 뭔가 문제를 풀었다면 엄마와 같이 푼 문제도 그 당시 말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 한번 넘겨보시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랑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아, 다시 네. 한번 시간 지나서 넘겨보면 또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학원을 보냈다면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만 풀리고 하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학원에서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풀었고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를 꼭 점검하세요. 네. 우선 관찰해라.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메모해야겠네요. 그렇죠. 관찰한 걸 주기적으로 메모하고 관찰하고 네. 메모하고 점검하고 네. 숙제를 했다 안 했다 보다는 그렇죠. 뭐 얼마나 어느 틀렸나 정도 하고 있는지 이거보다는 어떤 걸 배우는지 네네네. 어떤 문제를 어려워하는지 정도 네네네. 점검해 주시고 우리 아이가 학습할 때 필요한 시간을 그냥 학습을 지도하실 때 무작정 시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그럼 우리 아이가 이 학습을 할 때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할 때 효율적인지를 좀 많이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네. 자, 이거 간단하게 좀 네. 정리를 한다면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 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데 그걸 로드맵을 만드신 후에 네. 주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피드백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문가의 피드백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네. 로드맵대로 실천하고 있는데 이걸 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받으시는데 사실은 학원을 보내신다면 네. 학원 선생님에게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받으세요. 너무 자주 그럴 필요는 없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도 좀 주의 드릴 거는 너무 자주 매주 점검을 받으면 우리 아이를 더 짧게밖에 못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3개월에 한 번, 3, 또는 4개월? 4개월에 한 번씩 네. 이제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그걸 또 좀 메모를 해두세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학원을 보내지 않는다면 네. 주변에 있는 사고력 학원이나 학원들의 테스트를 좀 받아보시고 그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